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일까요? 기분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부터 나온 소식과 임영님의 드디어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운 우리 새끼 말고 CJ ENM과 관련된 방송사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다. 제가 예견을 했는데 오늘 또 엄청난 소식이 단독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우선 임영웅님의 시상식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오전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계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출격을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이 아무래도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등장 안 할 수가 없다. 10월 10일 날 개최하는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5차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 이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히어로가 뜬다. 자, 근데 임영웅님이 5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상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냥 시상식에 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시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예전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때를 볼까요? 자, 예전 임영웅님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워낙 상을, 다관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두 번 출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연했을 때 무대를 항상 가졌단 말이죠. 자, 다관왕도 수상했고요. 그렇다면 요번에 임영웅님이 10월 10일 날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일정상 어떻습니까? 10월 10일이면 자, 바로 다음 달 평일 화요일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미운 우리 새끼 1, 2편이 언제 방영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언제죠? 바로 요번 주 주말 일요일과 다음 주 주말 일요일, 요렇게 두 번에 걸쳐서 2회차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 요렇게 방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도 방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임영웅님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임영웅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영웅 미우새라고 검색하면 뉴스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미우새에 등장해서 어떤 얘기도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신곡에 대한 이야기,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신곡 라이브까지. 아마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 선보이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어떤 무대를 갖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 많은 유튜버들이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시상식 무대가 바로 어떻습니까? 신곡 첫 무대가 될 것이다. 물론 잠깐 나오겠지만 이 미우새에 등장하여 이번 주에 임영웅님 또는 다음 주에 2편에서 만약 임영웅님의 신곡 짧게라도 라이브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최초의 신곡 공개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완전한 완곡, 완벽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0월 10일 날 화요일 날 생방송으로 보여지는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이 신곡 무대 최초 무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상식 무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요 시상식 무대에서 아마 아직 이 신곡에 대한 제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제로서 그냥 우주비행사라고 제가 대략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주비행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우주비행사 무대가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최초로 보여지고, 그렇단 얘기는 이미 미우새에서
요번 일요일 날 보여지는 미우새에서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 요번 주, 늦어도 요번 주 일요일 날 방영이 되고 난 다음 주 중에는 임영웅님의 신곡 타임테이블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신곡에 대한 이 타임테이블 그리고 신곡 발매 일자가 지금 요번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10월 달력을 살펴보기 이전에 9월 달 안에 이미 미우새 방송 2번이나 끝납니다. 근데 2편에 나눠서 연속 2주 방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편에서 신곡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숨길 것 같아요. 아마 제작진의 시청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2부에서 그 다음 주에 방영하는 2부에서 임영웅님의 이 신곡에 대한 라이브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곡 발매가 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거나 추석이 끝난 10월 첫째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요 주까지. 요번 추석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평일, 월, 화, 수 중에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사실상 앨범을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추석 연휴가 거의 6일 정도 개천절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앨범 구매에 집중되는 화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난 그 주에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 발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놓고 봤을 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신곡 발매가 사실상 이 10월 10일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늦어진다면 이 시상식이 있는 이 주에 발매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상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미 2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간의 초동 판매량 등을 따져봤을 때는 적어도 10월 첫째 주에는 앨범이 발매가 되어야 임영웅님의 첫 콘서트가 끝나는 요 달 안에까지 한 달간의 앨범 판매량 집계가 이루어진다. 뭐 초동 판매량 기록을 떠나서 어찌됐건 콘서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노래를 외우고 익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르면 추석이 끝난 주, 늦어도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있는 시상식에는 요 주에 아마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 발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숨도 안 쉬고 말을 해서 살짝 좀 숨을 고를게요. 그 다음에 전달해드릴 내용이 아주 대박입니다. 제가 미운 우리 새끼의 임영웅님 미우새에 등장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두 가지 예측을 드렸죠. 첫 번째는 CJ ENM의 산하인 TVN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이 등장했었던 무슨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바로 유재석님이 나왔던 You Kiss on the Block 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이미 한 번 나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임영웅님의 집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전참미 씨에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디어 공식적으로 미우새에 이어 두 번째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전에 놀토 뜬다. 놀토 뜬다. 인생 첫 받아쓰기 도전.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수 임영웅이 놀토에 출격한다. 13일 텐아시아의 취재 결과 임영웅이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한다. 와! 박수 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임영웅의 놀라운 토요일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러면 일단 놀라운 토요일이 뭔지 살짝만 볼게요. 자, 놀라운 토요일. 저는 사실 이 예능 방송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토요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TVN, CJ ENM의 TVN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야,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콘서트 주최사의 CJ ENM 산하에 있는 이 TVN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또 한 번 확정 지었다가
어떻습니까? 예견이 적중이 됐다. 개인적으로 맞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전국 시장 안에 있는 핫한 음식물을 걸고서 노래 가사를 받아쓰기 하는, 노래 가사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세대 초월 음악 예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시니어 세대 배우부터 중년 배우, 그리고 아역 배우까지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다양한 출연자들이 모여서 노래 가사 받아쓰기 게임을 하는 음악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방영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좀 더 읽어보면요. 자신만의 매력으로 팬들을 스며들게 한 바 있는 임영웅은 놀라운 토요일을 통해 첫 받아쓰기에 도전한다. 이번 역시 활약을 기대케 한다. 콘서트 홍보차 출연하게 된 임영웅은 어떤 텐션으로 받아쓰기에 참여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진다. 콘서트 이전에 놀토의 방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영웅은 조만간 촬영에 임할 전망이다. 아직 촬영도 되지 않은 따끈한 기사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요, 제가 지금 영상 올리는 이 시간 기준으로 딱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따끈따끈한 단독 기사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콘서트 이전에 놀토 방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촬영에 임한다. 자, 보니까 이 놀라운 토요일이 매주 토요일 날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오늘 날짜가 벌써 9월 13일이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방영분이 이미 나왔을 거고, 또 임영웅님의 아시다시피 미우새가 일요일마다 2주 연속으로 9월 마지막 주까지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프로그램은 토요일 날 하는 예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미우새하고 겹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뭐 겹칠 수도 있지만 좀 애매해요. 임영웅님이 뭐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9월달 안에 방영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정리되면 추석 특집 방송으로 임영웅님의 저 놀라운 토요일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안에 촬영을 한다면 정말 빨리 편집이 이루어질 경우 토요일까지 방영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임영웅님의 이 미운 우리 새끼도 애시당초 10월달 방영 예정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2주 이상, 거의 뭐 20일 가까이, 20일은 아니죠. 한 2주 정도 일정을 확 당겨버렸죠. 그러니까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0월달에 있는 지금 뭐 이미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식도 확정지었죠. 콘서트도 27일에 있죠. 이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도 발매해야 되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늦어진다면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되기 직전 주인 바로 10월 7일 이때 이 놀라운 토요일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거나 정말 이르다면 추석 특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추석 특집 방송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면 이 놀라운 토요일의 방송 특성을 보면요. 이게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능 프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작진이라고 한다면 임영웅님을 그냥 10월 중에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10월 7일 날 방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추석 당일날이 아닌 그 다음날에 있는 토요일날 이때 임영웅님의 추석 특집 놀라운 토요일 방송편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추석 때 방송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고편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2회차 때 방송되는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날 놀라운 토요일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때 예고편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놀라운 토요일 방영에 대한 예고편이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추석 특집 9월 30일 날 나오는 게 맞고요. 만약 9월 30일 날 예고편을 봐서 임영웅님이 등장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10월 7일 날 방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정말 늦다면은 시상식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임영웅님의 이 스케줄 소화력과 텐션감을 보면 훨씬 더 빨리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놀라운 토요일이 받아쓰기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임영웅님이 또 아시다시피 옛날
이 뽕숭아 학당에서 아시죠? 이 뽕숭아 학당에서 쟁반 노래방이었나요? 이 쟁반 노래방 프로그램을 따라해서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러 맞추는 거를 우리가 다 봤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때 요 방송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요때 활약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한 번 더 우리가 놀라운 토요일을 통해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예능 방송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확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을 위해서 시상식 출연도 확정지었죠. 신곡 무대도 이미 예고가 됐죠. 신곡 앨범 발매도 예고가 됐죠. 미우새도 출연을 하죠. 거기에 놀라운 토요일까지 출연을 확정 지으면서 그야말로 아주 축제와 같은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너무나 가슴 벅차는 소식들입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 티켓팅에 대한 긴장도가 더욱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목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티켓팅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티켓팅 많은 분들이 소시 티켓 어떻게 예매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긴장됩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티켓팅에 대한 깔끔한 내용 정리 기사를 제가 봐서 요거를 짧고 굵게 설명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티켓 예매 D-Day 1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방법부터 서버 시간까지 총망라한 정리본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정리본이 기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나? 숨도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겠죠. 자, 숨을 쉬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의 속도가 관건입니다. 인터넷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버벅거리는 그 몇 초간의 간격 사이에 이미 티켓이 전부 다 판매 완료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컴퓨터가 일단 성능이 뭐 엄청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인터넷도 빠르고 컴퓨터가 만약 좀 사양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어야 합니다. 용량 확보가 잘 되어 있어야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버벅거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급적 컴퓨터 내에 쓸데없는 건 다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예매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PC를 구입하기가 빠듯하시다면 인근의 PC방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건 뭐 잘 알고 있는 노하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티켓 예매, 즉 인터파크에 미리 가입하는 건 필수고요. 티켓 예매 오픈 시간인 8시에 부랴부랴 회원가입을 하고 티켓팅에 나서면 이미 티켓 예매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매 오픈 시간을 혹시 놓칠지 모르겠다라고 긴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신청을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알람 신청을 해놓으면요. 오픈되기 1시간 전에 문자로 티켓 예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임영웅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이미 예매 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에 회원가입하고 알람 신청 누르시면은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티켓팅 서버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은 1초에서 2초 사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오후 8시에 티켓 예매가 딱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터파크 티켓 서버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이비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비즘이나 타임시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그 페이지에서 나오는 시간을 보시고 8시 딱 되면은 접속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그런데 특히 저녁 8시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자녀분들이 퇴근을 하고 전부 다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티켓팅 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 티켓팅 사전 연습도 필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콘서트 티켓팅에는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야, 저번 콘서트 때 81만 트래픽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90만, 100만 트래픽이 몰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시대분들, 수호천사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대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온라인 예매처에 접속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도 이미 예매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지만 다양한 브라우저, 뭐 크롬, 네이버 웨일, 뭐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설치해두고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대기하는 방법도 있다.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구글 크롬 그리고 네이버 웨일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다양한 웹 브라우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브라우저거든요.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익스플로러를 쓰느냐, 구글의 크롬 쓰느냐, 아니면 네이버 웨일을 쓰느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할 때 어떤 창구로 이용하시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일단 집에 있는 컴퓨터, PC방에 들어가서 있는 컴퓨터, 인터넷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예매도 가능하니까 핸드폰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예매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가수의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거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겠습니까? 한 1, 2% 더 올라간다라고 보십니다. 나머지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면 동시간대에 다 같이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이게 인터넷 상황, 컴퓨터의 환경, 컴퓨터 처리 속도 그 모든 것이 맞물려져서 타다다닥 순서대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있는 PC방보다 저쪽 지역에 있는 PC방이 빨랐다? 이걸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상태인 거죠. 전국에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의 PC방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일단 티켓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위해서 얼마나 몸 관리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눈에 봤던 것만 헬스장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육도 만들고 복근도 만드는 거 다들 잘 보셨겠죠? 그런데 기억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러닝 매니아라는 거요. 자, 그렇다면 왜 러닝을 이렇게 뛰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시간의 콘서트를 위한 체력 때문이다. 이미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이 LA에서도 러닝을 하면서 항상 체력을 관리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콘서트 때문이다. 단독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체력이 모자라면 3시간의 콘서트를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겠구나. 주기적으로 러닝을 뛰면서 체력을 길러둬야겠다라는 생각에 러닝을 뛰게 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에서만 6일 동안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2주 연속이에요. 10월 27일부터 29일 3일 하고 그 다음 주 바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렇게 콘서트를 연속으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한다라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른 가수들을 놓고 봤을 때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강행군에 가깝다.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영웅시대 분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라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콘서트를 타이트하게 최대한 잡아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좀 일찍 시작했잖아요. 거의 작년 한 5월 이후부터 바로 시작이 됐지만 이번에는 콘서트가 10월 말이니까 거의 연말에 다다라서 지금 콘서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이 많은 장소를 섭외하지 못했어도 같은 장소에서라도 최대한 콘서트의 이 시일을 늘려서 진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체력이 필수죠. 그래서 지금도 러닝을 엄청 뛰고 있을 거다. 안 그래도 평소에 축구로도 단련되어 있는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 특히나 방방 뛰어다니는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댄스곡이 예상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임영웅님은 이제 가만히 서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댄스곡으로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아마 체력적으로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렇게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고 근육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윤곽들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또 소씨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야 하겠죠?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어떤 분들은 돌출 무대이긴 하지만 360도라고 해서 거리가 멀어버리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실한 건요. 네모 반듯했던 공연장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을 좀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30%의 확률로 이쪽에 오면 이쪽에 있는 분들, 위쪽으로 오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분들, 좌측으로 오면은 좌측에 계신 분들에게 임영웅님이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기 맨 끝에 있는 좌석하고 비교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과연 임영웅님이 네모 반듯한 컨벤션 센터에서 공연했을 때보다 이 거리가 뭘까요? 당연히 가깝겠죠? 이게 만약 보통 네모 반듯한 형태의 콘서트장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뒤에 있었던 계단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석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가까운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어느 자리건 티켓팅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과거 무명 시절의 영상 하나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노래교실에 등장한 임영웅님인데 자, 옆에 있는 임성한 선생님이 임영웅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래 잘하죠? 참 예쁘죠?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관객분들이 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에게 이제 자기소개를 부탁하게 되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2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성한 선생님이 빵긋 웃으면서 사위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따로 이렇게 연락 저 남겨두고 가시라 막 이렇게 장난도 치시거든요. 이게 바로 28살 때의 임영웅님입니다. 이미 수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때 막 풋풋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해 나가던 때입니다. 요즘 임영웅님의 과거 영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새로운 분들보다 오히려 임영웅님을 수년간 응원했었던 분들이 요즘 임영웅님의 초창기 때의 모습을 많이 본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풋풋했던 임영웅님이 지금은 더욱 당당하게 슈퍼스타로서 이제는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대스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동그란 형태의 무대는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아이유와 같은 탑급 스타가 아니고선 탑급 스타 중에서도 콘서트장에 수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지금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탐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의 총수장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깜놀할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이 CJ ENM에서 M 카운트다운 인 프랑스 제가 한번 전달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 M 카운트다운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단 없는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상식도 그렇고요. 이런 라인업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라인업, 2차 라인업, 3차 라인업이 공개되곤 합니다. 물론 이 M 카운트다운도 1차 라인업이다라고 소개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향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임영웅님이건 다른 가수건 추가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희망은 포기할 수 없죠. 더불어서 10월 15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M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나 남아 있는 만큼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프랑스 파리 데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계 무대가
점점 임영웅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LA 콘서트도 마친 임영웅님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격적인 이 해외 무대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임영웅님의 해외 무대에는 시상식이건 음악방송이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꼭 콘서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콘서트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관음클럽에 초청되었을 때 식사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 즉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꼽았는데 중요한 건 임영웅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었어도 한국에서 1등을 했을 것이다. 왜냐? 지난 연말 한국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선 방탄소년단이 29.4%로 1등, 40대 이상에선 33%의 지지로 임영웅이 1등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령화를 배제하고 단순히 30대와 40대로 나눠서 본다고 해도 임영웅님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가 전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 30대 이하의 순위권과 40대 이상의 순위권 모두 이름을 올린 가수는 임영웅이 유일했다. 즉 임영웅만이 전 국민 모든 세대의 고른 지지를 받는 셈이다. 이러니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었어도 임영웅이 1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던 방시혁 의장이 최근 이 CJ E&M과 더불어서 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수장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CJ E&M도 마찬가지다. 당기 순이익도 163억에서 30억 원으로 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CJ E&M이나 지금 방시혁 대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을 탐낼 수밖에 없는 양쪽의 입장이에요. CJ E&M이나 방시혁 대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CJ E&M은 임영웅님과 콘서트를 하면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 방시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방시혁 의장이 물론 한간에서는요. 하이브에서 뭐 임영웅님을 영입하는 게 아니냐, 물고기 뮤직하고 합병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합병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해외 진출에 대한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방탄소년단만큼 해외에 성공한 한국 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게 바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 의장이죠. 그러니 충분히 물고기 뮤직과 협업하여서 해외에 앨범을 내고 레이블사와 연결을 시키고 충분히 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탐내고 있었던 CJ E&M과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는 임영웅님이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 따른 막대한 수백억 원의 매출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약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했을 때 협업 가능성 저는 매우 높지 않나. 물론 하이브의 인수합병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왜냐? 임영웅님이 물고기 뮤직을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J E&M에서도 지금 적자이고요. 하이브에서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방시혁 대표도 임영웅님을 극찬했고 CJ E&M은 말할 것도 없이 임영웅님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양측 다 임영웅님의 세계 진출에 협업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